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1번째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71 태어나서 고비를 넘긴다고 예전에 했던 그 371을 매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매일매일 들어주는 친구들 덕분이지요. 이게 뭐라고 뭔가 들어주고 댓글도 남겨주고 또 빌미 삼아 연락도 해주고 그래서 지난 21일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에 뭔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기도 한 시간이기도 했고 재밌었네요. 뭔가 21일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즌이나 버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막연하게 생각한 것에는 답이 똑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먼데 사는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주어서 무척 기쁘고요. 또 하나는 어제는 이제 친구가 벽난로 같다고 얘기해줬어요. 저의 라디오 방송을. 뭔가 벽난로 같은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그 일본 친구가 제 노래를 듣고 목욕탕 이내는 목욕탕 같은 노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목욕탕 같은 노래를 하는 가수라는 걸 프로필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둬서 써야겠어요. 저 이내 책방 라디오는 벽난로 같은 그런 방송이라고.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는 진짜 너무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해보자 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댓글에서도 굳이 그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제 친구들도 조리 있게 말하는 이내님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매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진짜 뭐 어리버리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인간적이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이어왔네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21일간의 대장정을 매일 이렇게 해왔다는 게 스스로 뭔가 쓰담쓰담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오늘은 낭독을 진짜 길게 할 거예요. 이미 하긴 했어요. 제가 이 순서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녹음해 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녹음을 했고 노래도 녹음을 했고 이제 일기를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삼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엄청나게 긴 낭독이 기다리고 있고요. 일기 짧게 하나 얘기하면 그냥 이제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있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수다를 떨다가 근데 동네에 그 수제 맥주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신기한 마음에 맥주도 마셨어요. 정말 동네에 있을 법한 그 깔끔한 분위기의 맥주집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음주 방송하고 있는 셈이죠. 맥주를 한 잔 반 정도 마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삼 제가 우리 동네 자랑을 뭐 인스타 같은 데도 엄청 많이 하는데 너무 좋아요. 막 숲으로 된 공원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이제 동네 맥주집까지 괜찮게 생겼으니까 도서관도 2개나 있거든요. 공원도 2개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동네 너무 좋은데 하면서
집에 걸어서 왔습니다. 네, 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낭독이랑 노래로 이어질게요. 어쨌든 낭독. 오늘 어쨌든 낭독은요. 사사키 야타루가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책이 첫째 밤, 둘째 밤 이렇게 하면서 다섯째 밤까지 자신의 생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부제로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 밤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제가 이 책의 번역가인 송태욱님의 번역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읽은 책들은 대체로 이분의 번역 책이어서 사후적으로 제가 그 책을 이분의 번역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앞에 2015년 3월 4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흥미롭게 읽어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한 거의 유일한 책이죠. 다시 책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첫 장부터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칠 때까지 좀 길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첫째 밤, 문학의 승리, 15페이지. 아무래도 올해는 장마가 늦어지는 듯 이제야 부슬부슬 비 내리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담수의 광물 같은 향기로 가득한 흐린 대기를 빠져나와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국립경기장이나 도쿄체육관 주변은 도심 한복판인데도 하늘이 확 트여 있어 다소 신기한 느낌을 줍니다. 비를 긋는 우산 너머로 저무는 드넓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 것도 유쾌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초조해하는 것은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프카 같은 사람에게 죄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가능한 한 깊이 감안하여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보기로 합시다. 성급함은 삼가고 천천히 나아가기로 합시다. 더구나 오늘은 첫날 밤이니까요. 내용도 분량도 가볍게 하고 나아갑시다. 저는 자신에 대해 뭔가 있는 듯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금욕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처럼의 기회이니 조금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끼워 넣어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적인 일이라고 했지만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늘 그렇게 해온 것을 담담하게 해온 사람이라는 단지 그런 걸 말할 뿐이고, 다음 날 밤부터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을 테니 오늘 밤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다양한 라이브 토크랄까, 대담이랄까, 강연이랄까,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전혀 다른 몇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호련히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답하기에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살고 있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읽거나 쓰거나 하는 일을 거의 혼자 해왔다고 밖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다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 때면 작가나 철학자의 두꺼운 전기를 읽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최근에야 거기에서 빠져나왔다고 말이죠. 그런 책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출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부하도 되지 않았고 누구도 부하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의 이야기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능, 듣지 않는 것도 재능이라는 것이죠. 고압적인 협박에는 굴하지 않는다는,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시단에 새로이 등장한 폴 발레리가 스승으로 우러러보던 스테판 말라르메에게 시작의 충고를 구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말라르메는 어떻게 답장을 썼을까요?
유일한 참된 충고자 고독이 하는 말을 듣도록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부하도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명령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르네 샤르나 콘스탄티노스 카바핍스가 시로 쓰고 있는 듯한 일종의 거절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저만 특권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든 것처럼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카바피스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거절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거절이야말로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러나 그 대신 이 거절은 밑으로 질질 끌어내리고 있다. 그자를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절은 겉모양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말이죠.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소 의식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세대의 학생들은 어렸을 때 모두 영화를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댄스를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비평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지정한 것을 지정한 대로 사랑하고 비평했을 뿐입니다. 적어도 20대 무렵의 저에게는 어려서인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고상한 것이든 하위 문화라 불리는 것이든 그것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다양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영화 보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듣는 것을 그만두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음악 활동도 그만두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잡지 보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스포츠 관람도 그만두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담배도 끊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들의 열정을 쏟아부었는가 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밖에 듣지 않고 친구가 권하는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따금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고집을 피웠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묘한 것을 시작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 혈기 탓으로 돌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다, 특권적으로 고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 자신만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자신만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하고 꼴불견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은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차단하여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음을 선택했습니다. 무지를. 이것은 꽤 짊어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옳은지 어떤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시달립니다. 정보가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면 그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고 무엇보다 먼저 정보통이 되려고 합니다. 게다가 정보를 무시하는 척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싫었습니다. 그런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전혀 멋있지 않은 일입니다. 단지 철없는 바보로 늘 칠칠치 못하게 웃으면서 실증 내지도 않고 저기 그게 뭔가요? 그게 누구인가요? 하고 묻는 아주 이상한 놈으로 전락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참으로 꼴사나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소 환경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상부에서 대학 개혁의 폭풍이 거칠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교육의 어떤 전형적인 면을 접하고 그것에 반발할 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는 즉 대학의 교양학부 커리큘럼이 가장 빈곤한 의미에서의 비평가를 낳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지인이나 친구가 많았습니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무척 기묘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요일에 영국 낭만주의 시에 대해 발표해야 합니다. 다음 날에는 장 마리 스트로브와 다니엘 위에의 영화에 대해 발표해야 합니다. 목요일에는 석사 논문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프랑스 현대사상, 예를 들면 레비나스에 대해 코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독일 현대건축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엇이 단련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 조금은 재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눈을 칩떠 사방을 잘 둘러보는 것만을 연마할 뿐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곳은 축소 재생산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들 희희낙낙하며 쇠약해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쭐해하며 떠들면서 뭔가 깊은 불안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진심으로 세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속해 있던 짧은 시대 그리고 좁은 장소에 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 그거야 알고 있지, 이러이러한 거잖아, 그건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 라고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에 의해 메타 레벨에 서서 자신의 우위성을 보여주려는 것, 이것이 사상이나 비평이라고 불린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나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척 기묘한 일입니다. 사상이나 비평이라는 좁은 원에서 한 발짝만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것에 대해 뭐든지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그런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였던 화가들, 댄서들, 기타리스트들, 피아니스트들, 가수들, 래퍼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네, 제가 21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아직 첫 번째 날 밤에 반도 못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핸드폰의 배터리가 진짜 광속으로 떨어져서 그 라디오를 만드는데 엄청난 뭐랄까 난황을 겪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곧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라디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낭독하다가 왜 어쨌든 일기를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소리내서 읽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제가 이 1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진짜 뭐 10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읽었더니 배터리도 없고 목소리도 안 좋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을 진짜 좋아해요. 이 책이 정말 매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뭔가 필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틈틈이 계속 베껴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 쓴 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1장이라도 앞으로 어쨌든 낭독 시간에 완성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배터리를 충전해서 해야 돼서. 조만간의 노래. 오늘은 오래된 매일 불러볼게요. 새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고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매일을 살아가는 오래된 사람을 보았네. 오래된 마음에 젖어들었네. 커다란 나무 아래서 가만히 바라보네. 계절이 틀림없이 찾아오는 곳, 조용한 어둠 속에서 노래를 그려보네. 사람의 손이 시간을 조각하는 곳, 달림도 별님도 강아지도 엄마도 아빠도 아가들도 때때로 감기를 앓으며 오래된 매일을 살아가네. 새로운 곳으로 찾아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오래된 매일이 거기 있었네. 오래된 매일이 거기 있었네. 오래된 노래를 부를래. 오래된 노래를 부를래. 오래된 매일을 노래할래. 오래된 매일을 노래할래. 네, 오늘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황금 연휴라고 하던데, 네, 날씨도 좋고 놀러도 많이 다닌다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 격리시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기타를 조금 더 길게 쳐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그런 생각을 방금 했어요. 네. 어떤 하루를 보냈던지 우리는 내일 또 다시 시작해봐요.